책거리, 처음엔 이름부터 조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거리는 곁에 두고 보는 것, 즉 볼거리를 뜻합니다. 책거리란 책과 구경거리가 함께 있는 그림이죠. 책거리에는 책뿐만 아니라 붓과 벼루, 도자기와 꽃 같은 다양한 물건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처럼 책과 여러 물건들을 한 화면에 담아내고 그 안에 나름의 소망과 상징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거리 그림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생겨나게 됐을까요? 오늘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형태의 그림은 중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다보각경이라 불리는 그림 양식입니다. 다보각이란 많은 보물을 진열하는 장식장을 뜻합니다. 이것을 그린 그림을 다보각경도라고 불렀죠. 귀한 물건들을 구경할 수 있게 그려진 이 그림은 조선에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정조에 의해 학문 중심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책을 아끼고 학문을 좋아했던 정조의 성향은 책거리라는 장르의 그림을 새로운 시각 언어로 발전시켰습니다. 자신의 의자 뒤에 그려진 1월 오봉도 대신에 오직 책으로만 채워진 그림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무력보다는 도덕과 지혜, 즉 문의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으로 책거리 그림을 택했습니다. 붓과 벼루, 종이와 책처럼 배움과 글쓰기를 상징하는 물건들을 정갈하게 배치한 이 그림은 학문을 중시하는 정조의 정치 철학과 깊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궁궐 서재와 책방에도 책거리 그림을 두어 학문적 분위기를 조성했고, 이를 통해 조정과 백성들에게도 지식의 가치를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권위를 확립하려는 정조의 바람과 학문을 중심에 둔 정치를 꿈꾸던 그의 야망이 이 책거리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책거리는 단순한 장식을 넘어 조선 후기 문치주의의 정수를 담은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19세기) 이후 책거리 양식은 궁중을 넘어 민화로까지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학문이 지배층을 위한 산물로 여겨지던 시대에 어떻게 민간의 책거리 그림이 유행하게 되었을까요? 그 답을 알려면 조선 후기의 신분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 상업의 발전에 따른 상류층 상인의 부유화로 양반 신분을 사고팔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반 신분을 판매하며 세금을 징수했고, 상인들은 사회적 지위 상승을 위해 신분을 구매하거나 상속받았습니다. 양반 신분은 학문과 정치적 권력을 상징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신분과 문화적 상징을 과시하며 사회적 입지를 높이려 하였습니다. 양반 신분을 구입한 상류층은 이제 단순한 상인이기보다는 사회적 지위와 품격을 갖춘 존재가 되고자 했습니다. 자신들의 신분 상승을 문화적 상징을 통해 과시하려 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책거리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단순히 집안을 고상하게 꾸미는 장식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책거리 속 문방사우는 단순한 학문적 상징을 넘어 당시 양반 계층이 문화적 지위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양반 신분을 새로 구입한 사람들은 책거리 그림을 통해 학문과 문화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 당시 책거리 그림은 단순한 미술품을 넘어서 사회적 지위와 품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적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책거리 그림 속의 문방사우는 그 자체로 학문적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그것을 집에 두는 것만으로도 똑똑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정조의 통치 이념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책거리 그림은 시간이 흐르며 왕실의 상징에서 벗어나 점차 민간으로 확산되었고, 그 과정에서 본래의 학문적 이상보다는 외적 품격을 과시하는 장식물로 소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로 치면 우리들 주변의 명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판매되는 사치품들이 이러한 성격을 띠고 있죠. 민화로 자리 잡은 책거리 그림은 자녀의 출세와 교육에 대한 부모의 바람을 담는 용도로도 활용됩니다. 흔히 문방사우라고 부르는 책과 붓, 벼루와 종이는 학문과 과거 시험을 상징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과거를 통해 관직에 오르는 일은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는 가장 확실한 길이었고, 부모들은 자녀가 책과 가까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그림을 방 안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속에는 자녀의 앞날에 대한 부모의 염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복숭아는 장수를, 포도는 번창을, 모라는 부귀를 뜻했으며, 책거리 속의 이런 길상물들은 단순한 장식에서 벗어나 자식의 출세를 기원하는 부모의 마음과 학문과 교양이 중시되던 시대의 공기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책거리 한 폭엔 조선 후기 사람들의 삶의 방향과 바람이 조금씩 포개어지기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 책거리 그림에는 화병과 도자기, 시계와 안경 같은 중국과 서구에서 수입된 물품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당시 조선 사회의 국제교류와 소비 문화 변화를 반영합니다. 18세기 후반, 조선은 청나라와의 무역을 통해 다양한 사치품과 생활용품 등을 수입했습니다. 특히 청화백자, 오체도자기, 유리공예품 같은 것들은 상류층 사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죠. 그림 속 외래 물품들은 장식적 요소가 아니라 당시 사회의 문화적 욕망과 국제교류의 흔적을 시각적으로 나타냅니다. 조선의 어려운 시기에도 큰 부를 누린 이들은 사치품을 자랑하며 그들만의 세상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조선 후기 소비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 할 수 있죠. 책거리 그림은 그 시대 사람들의 삶과 바람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지위의 과시, 자녀의 입신양면을 향한 기원, 그리고 문화적 교양에 대한 열망이 이 그림 속에 녹아들어 있었죠. 사람들은 책거리 그림을 통해 자신의 이상을 표현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강렬하게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보신 책거리 그림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어쩌면 여러분들만의 시선으로 우리 삶을 비추는 또 다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